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날마다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과 스트레스를 느끼셨나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몸은 편리해지는 반면 마음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진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심하게는 열받는다, 화난다 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좀 점잖게 표현해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불편해진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다 또는 운동으로 풀어간다 등과 같이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힐링이라는 단어는 스트레스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는 집합명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힐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현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는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매년 입학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공부 중심으로 생활하다 우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책임감과 성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독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판단되어 신입생들의 교양 과목으로 생태숲 힐링 캠프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매년 3월의 신학기가 되면 첫 번째 시간에 행복과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분석하여 다음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죠. 어쩌면 스트레스란 단어는 20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산업혁명 시기였던 20세기에는 표준화나 생산성, 효율성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요 트렌드이다 보니 학습활동이나 일의 추진 과정에서 개인이 드러내지 못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21세기의 의식혁명 시대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의 경우 합리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보다는 아마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마음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행복감으로 승화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과 스트레스 그리고 힐링 등과 같은 단어들은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임에 틀림없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행위쯤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명상이나 요가, 운동, 노작, 여행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을 저는 크게 오감의식 힐링과 뇌피셜 힐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오감의식 힐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청각, 후각 또는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된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지친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할 경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순식간으로나마 스트레스가 경감되었다면 이것은 시각에 의한 힐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를 세우고 숲길을 걸으면서 느껴지는 피톤치드의 향이 나의 복잡한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었다면 이것은 후각을 의식하면서 얻게 되는 힐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건물 안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하고 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다면 이것은 촉각 힐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시각, 후각, 촉각에 의한 숲체험 힐링의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청각과 미각 힐링은 없을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계곡의 시냇물 소리나 산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곤충들의 울음소리 등과 같은 것들은 청각 힐링에 해당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숲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가에 있는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맛있게 먹었다면 미각 힐링도 경험한 셈이 되겠죠. 이와 같은 행위들을 저는 종합하여 오감 의식 힐링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뇌피셜 힐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피셜 힐링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예컨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숲을 통해 오감의식 힐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이러한 경험들을 살짝 떠올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같이 동행하였던 사람이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뇌피셜 힐링 효과는 더욱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뇌피셜 힐링은 오감의식 힐링과 관련된 추억의 되새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감의식 힐링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피셜 힐링의 효과가 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 종일 맨날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어쩌면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과 스트레스는 너무도 주관적이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하고 부럽게 보이는 것도 당사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남들의 눈에 불행하고 힘들고 짠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행복과 스트레스는 사람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과 스트레스의 비중을 대략 3대 7 정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70%의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힐링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할 때는 병원에 가면 되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감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자연에 있고 그 자연의 은밀한 곳에는 녹색의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녹색의 숲은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